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쵸. 책 좀 읽어보셨어요? 살짝 읽어봤어요? 그쵸. 하여튼 살짝 읽어보든 어쨌든 읽어봤으면 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몇 페이지?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 맞아요? 38페이지 공동사무소 얘기할 자리. 우리가 이 앞주에 분사무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동사무소 가볍게 보세요. 출발 보세요. 자, 공동사무소가 뭘 말하겠어요? 이게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걸 말합니다. 공동사무소. 근데 과거에는 이걸 합동사무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소 같이 쓰는 거.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공동사무소 설치 요건이 나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배운 바 있죠. 그런데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자, 중개인들 있죠. 중개인들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 이렇게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종별 그 같은 끼리끼리 낸 게 아니라 종별이 달라도 개공 종류가 달라도 같이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자, 동남구에 있는 B 개공 이렇게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떨어져 있는데 자, A는 서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B는 어디에서? 동남구. 근데 이렇게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네, 떨어져 있는데도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 적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입니다. 이제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이 지문은 틀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큰 2번에 보면 설치 요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설치 요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법인 개공, 종별 혼합, 그다음에 등록 관청이 다른 개공 간에도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내용 얘기해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 2인 이상. 이제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 웃기다래, 웃기다. 그렇죠? 최소 몇 인 이상, 2인 이상.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승낙서 제출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이거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어떻게 공동사무소 내놔 보세요. 자,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자, 동남구에 있는 무슨 개공? B 개공이 각각 사무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서 우리가 서울 강남으로 진출하다 그래서 강남에다가 공동사무소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A하고 B.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사무소 내려면 강남에다 사무소 내놓고 이전 신고를 하면 돼요. 무슨 신고? 이전 신고.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어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A 사무실로 합칠 수가 있어요. B 개공이 이렇게 B 개공이 A 사무실로 합칠 수 있다고. 그럼 누구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A에게 이전 신고한 게 아니고 그렇죠? A에게 공동사무소 내놓고 A에게 너한테 신고할게. 그거 웃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서북구청장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해요? 서북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B가 A 사무실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B는 누구에게? 서북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그러면 이 사람은 승낙도 없이 여기다 이전 신고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뭐라 했냐? 이전 신고할 때 A 개공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뭘 첨부한다? 승낙서. 이걸 첨부해서 서북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3번이 바르면 그 내용이에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공은 개설 등록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사용 승낙서, 다른 계공은 뭐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라. 뭐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문 있죠? 예, 그것다. 그래서 다른 계공은 사용 승낙서, 승낙서 동그라미. 승낙서 동그라미 쳤어요? 예, 이제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전 신고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지역이 달라도 가능해.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자, 마지막 개별적 운영 원칙 이게 뭐냐면, 자, 강남에다가 A 사무소, B가 같이 공동 사무소 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장 등록할 때도 각각 해야 돼.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그죠? 휴폐업 할 때도 어떻게? 각각. 직원 고용할 때도 뭐다?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이게 다 각각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별적 운영 원칙이 4번에. 무슨 운영 원칙? 개별적 운영. 그러니까 같은 장소만 사용한다는 거지. 같은 장소만. 그러니까 한 사무실 얻어갖고 같은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운영은 각각 따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이걸 무슨 운영 원칙? 개별적 운영 원칙.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가볍게 정리해봤죠? 어려운 거 없죠? 되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많이 맞을 필요 없어. 97.5점만 맞으면 돼. 그렇죠? 97.5.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올해 뭐 엊그저께 시험 발표, 합격자 발표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합격자 모임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합격하신 분들은 두 중개사법 다 90점 이상 나왔네. 뭐 3개 틀렸다는 둥, 4개 틀렸다는 둥, 80점대가 별로 없어. 합격하신 분들. 그래서 다 이제 저 쫓아와서 술 따라주면서 저는 3개 틀렸는데요. 저는 4개 틀렸는데요. 저는 2개 틀렸는데요. 막 그래. 아, 내가 깜짝 놀랐어. 그죠? 이제 물론 합격 안 되신 분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점수를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시험에 또 무난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안 나와 점수 절대.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 우리 중개사법은 공부도 안 해놓고 나는 점수 많이 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기대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놓고 기대치만 높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쭉 이제 한 대로 따라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 외우면 내가 외워서 넣어준다니까. 그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쭉 강의 열심히 듣고 따라오면 돼요. 이 앞뒤도 이야기했죠?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실성이라고. 성실성. 그 다음에 39페이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큰 1번 관할구역 네, 큰 2번 관할구역 박. 그러면 D페이지 분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돼요? 세 가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간다 이런 뜻이야. 옆건물로 이전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관할구역 내의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의 이전.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 이전 신고하면 되느냐? 이것도 신고거든, 신고.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합니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어디가 되겠어요? 서북구청장이 됩니다. 서북구청장. 뭐 전이도 후도 똑같죠? 여기다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일단 신고란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며칠에 이전을 해야 되냐? 10일 이내.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며칠 이내 이전 신고? 10일. 그러면 여기서 이내란 뜻이 뭐겠어요? 자, 전이란 뜻이겠어요? 후란 뜻이겠어요? 아, 이전하기 10일 전에 이전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후 사후란 뜻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전해 놓고 며칠까지 10일. 그러니까 사무소를 먼저 옮겨 놓고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사후 신고란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목에서 이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사후란 뜻입니다. 사후. 그러니까 사무소를 먼저 옮겨놓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전 신고 들어간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럼 일단 그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신고사항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10일 이내 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과목에서는 신고도 있고 통보도 있고 인가도 있고 뭐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막 그래. 그거 그때그때 공부하셔야 돼. 이것도 엄청 많거든. 그렇죠? 처음부터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듣다 보면 되는 거예요. 3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 뭘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이 등록증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받았잖아요.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와.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이 등록관청에다가 무슨 신고? 이전 신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럼 이때 첨부할 거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러면 등록증을 제출해주면 여기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해줘요. 기재상 바꿔서. 여러분들 그 등록증은 안 받지만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딱 써 있어요. 그럼 사무소를 옮겼으니까 소재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고 이 서부구청장이 바꿔서 재발급 해줘. 재발급. 근데 반드시 재발급이냐? 그거 아니에요. 기존 등록증의 변경상. 그럼 기존 등록증에 소재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버리고 밑에다 다시 써갖고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변경상 그거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에서 이전 절차 끝났어요. 그래서 간단히 밑줄 그어줄게요. 그 관할구역 내외 이전 두 번째 후단 며칠 이내란 말이 있어요? 이내. 거기 동그라미 쳐시고 그 신고 동그라미 쳤어요. 세 번째 줄. 일단 신고사항이란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묶어놓으면 이게 등록증하고 2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2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등록증 무슨 교부? 두 번째 줄 재교부 밑줄. 그 다음에 단서가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내에서 이전은 두 가지. 재교부 원칙,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북구에서 영업하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동남구? 네, 천안을 못 벗어나. 그렇죠. 동남구로 갑니다. 하여튼 관할구역 바뀌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냐? 칠판 봐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기라고.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전 신고를 합니다요. 이거 어디 것 같아요? 아, 동남구청장? 동남구? 아주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서부구청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게 동남구청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부구청장. 이걸 법에서는 뭐라 하냐? 정전후 등록관청이라 말을 써. 이걸 정전후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이걸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정전했다 이전 신고해야 됩니까? 이전 후에다 해야 돼요? 이전 후에다가 이전 신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전했다 한다, 이전 후에다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구비서류는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자,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무슨 서류? 증명 서류. 네, 똑같죠? 내용은 바뀌는 똑같아 이거요. 다만 이전 후에 딱 한다는 거.
그럼 등록증을 제출한 이유는 아까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럼 여기서는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줍니다.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근데 저기하고 차이가 뭐냐? 내에서는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밖으로는 무조건 재교부만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밖으로 갈 때는 기존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해서 줄 수가 없을까? 왜 무조건 재교부 해야 될까? 예? 구가 달라지죠. 이 등록증에 보면 구청장 직인란이 있어요. 직인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영업해야 돼요? 동남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남구 구청장 직인 찍힌 걸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북구청장 직인을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좀 봐봐.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처음에 여기서 영업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 뭐 구비서를 제출해 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남구청장이 서북구청장에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서류 송부 요청이라 그래요. 요청하면 여기서 서류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줘. 보내줘. 아예 안 보내줘. 서류를 보내주게 돼 있어. 처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 뭐 실무교육 수료증 다 제출해 놨거든요. 그럼 이제 동남구에서 보내달라고 해. 그럼 여기서 보내줘. 언제까지 보내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 있는데 진짜. 이 앞에 우리가 지체 없이 몇 개 배웠죠? 여기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지체 없이가 딱 10개 나오고 10개. 우리 법에서 저 실무 쪽 말고 법에서 10개 나오는데 이거 다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그래서 내가 강조하면 자동 암기돼. 그러니까 뭐 지금 가볍게 뭐 억지로 애울라 하지 말고 가볍게 들어봐. 언제까지 서류 송부? 지체 없이. 이전 신고는 며칠? 10일. 서류 송부는 지체 없이. 자, 이거 또 금방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1월달, 3월달, 5월달 계속 반복 들어가. 반복 들어가고 내가 또 지체 없이 한 번씩 쭉 훑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 기억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외우려고 해야 되겠지만 잊어먹게 돼 있어 사람이. 잊어먹는 거 그게 신경 안 써도 돼. 수업만 열심히 듣다 보면 자동 암기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송부 서류는 또 세 가지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주의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초과 보수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보수를 초과해서 못 받게. 여기서 초과 보수 받아 먹고 동남구로 이전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걸렸어. 이제 여기서 영업할 때 옛날 사건이 걸린 거야. 보수 초과 받은 사실이 걸렸어. 그러면 그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누가 등록 취소하겠어요? 종전에서 할 것 같아요? 이전 후에서 할 것 같아요? 이전 후? 여기 종전? 거기만 아주 종전 고집하고 나머지 다 이전 후? 네, 그렇죠. 이전 후에서 합니다. 어디서 사고를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행정처분청이다. 여기가 처분청이라고. 여기가 처분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치고 사무소 옮겨볼 수도 있죠. 여기서 사고 많이 치고 그러면 여기서 걸리면 여기서 처분하는 거야. 등록 취소를지 업무정지 이런 거 다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전 절차 감 잡았어요? 다시 할게요. 이전 후에다가 이전 신고한다는 거 며칠이 한다? 10일. 구비서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럼 저기서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그리고 나서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류를 보내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거요. 그리고 이제 처분청은 어디서 사고 쳤든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그게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예,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 글씨는 관청에서 할 일이야.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끝. 자, 책 한번 볼게요. 밖으로 이전할 때 두 번째 후단 며칠 이내 10일 이내 몇 줄 것이고 이전 후 등록 관청 이거 중요합니다. 이전 후에 다 한다는 거. 이전 후에 다 한다는 거. 이전 후 등록 관청. 이전 후 등록 관청. 그리고 1번하고 2번 묶어 놓으시고. 묶어 놨어요? 예. 그다음에 양갈 2번 등록증 무슨 교부?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라는 거. 밖으로 갈 때는 뭐다? 무조건 재교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양갈에서 한번 서류 송부 요청 송부 나와 있죠?
자, 신고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종전의 등록관청에 송부 요청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송부해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세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송부 서류 세 가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뒤에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4번. 아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처분청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전 후 등록관청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그 핵심적 단어는 잘 보이도록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소 이전은 세 가지라 그랬죠?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이제 분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분사무소 배웠으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이전. 자,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기라고. 분사무소는 개인들은 설치하지 못하고 누구만? 법인 개공인만 분사무소를 열 수 있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종로구청장이 있죠? 그럼 분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앞에 서북구에다 설치했어요. 서북구에다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근데 이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어디로 이전해요? 동남구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죠. 분사무소를 옮기는 거야. 그러면 역시 이 법인은 사무소 몇 개? 2개. 주사무소 하나, 분사무소 하나.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설치 신고가 아니라 이건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어디다 이전 신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종로에 있다 해야 될까? 서북구청장에 있다 해야 될까? 동남구청장에 있다 이전 신고 해야 될까? 종로구? 종로구? 예. 종로구? 예, 좋았어요.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 며칠이네? 10일이네. 이전 신고도 어디로 가?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로 가?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가? 주된 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고 들어가면은 구비 서류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 이 앞에 신고 필증을 받았죠. 이 신고 필증은 등록증과 비슷해.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신고 필증 기재사항 바꿔서 언제까지 재발급?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자, 그래서 일단 신고 필증 바꿔서 7일. 자, 재교부 해줍니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기고, 그러면 동남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러면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언제까지? 여기도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 그러면 서북구청장에도 통보해줄까? 거기는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죠? 여기만 해주면 되니까. 예, 여기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법에서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어.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만 통보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됐어. 법이 바뀐 데가. 그래서 양쪽에다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그러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의에서 세 번째 줄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리고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몇 줄? 재교부 몇 줄 걷어요? 그리고 그 단서가 뭐냐면 이거요. 단서가 뭐냐면 이건데, 서북구에서 동남구로 이전할 때, 서북구에서 뭘로 이전할 때? 동남구로 이전할 때 양쪽에다 통보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재교부
무조건 재교부만 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역건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아까처럼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 별증에 기재사항 바꿔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가 똑같아요. 아까 관할구역 내에서는 두 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됐어요? 예,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그러면 서북구 동남구는 바뀌잖아요. 이런 게는 무조건 재발급. 근데 서북구에서 서북구 역건물로 분사하면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 별증에 기재사항 바꿔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전 사실은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거 동그라미 쓰세요. 양쪽에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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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쪽에다 한다 그랬어요? 양쪽에다? 양쪽에다 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분사함수 이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죠? 예, 해봤어요. 그래서 분사함수 이전 끝.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업무 범위 들어갑니다. 업무 범위. 이제 업무 범위도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업무 범위는 딱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겸업 범위가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겸업. 이것은 매년 출제가 돼요. 시험 안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7회잖아요. 26회까지 계속 나왔어. 26번은 나왔을 거예요. 계속 출제가 돼, 겸업은. 그래서 이제 수험시험 관심사가 또 겸업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업은 6가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럼 지역범위부터 나올게요. 자, 지역범위는 크게 3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뭐가 있어요? 중개인.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부칙 6조 2항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분들 업무지역은 어디겠어요? 법인 업무지역 어디냐?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안에다가 법인 주사무소가 있더라도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고, 그죠? 그럼 법인 그러면 뭐가 따라붙어요? 분사무소가 따라붙잖아요. 분사무소 업무지역은 어디로 봐야 돼요? 천안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는 서북구 물건만 중개할 수 있을까? 천안시까지 할 수 있을까? 충남도까지 할 수 있을까? 전국 다 할 수 있을까? 찍어봐. 아, 전국. 저도 전국. 여기도 전국? 그럼 어디? 서북구만. 강력히 주장합니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그렇죠. 좋아. 여기는 전국? 예, 다 전국이라는데 이쪽은 여기만 강력히 주장해요. 예, 전국이답니다. 그래서 다 전국이라니까 전국으로 해야지. 그렇죠. 뭐 이유 없어. 전국이에요, 전국. 그럼 여기도 전국이에요. 여기도 전국. 그럼 결국 업무 지역은 다 전국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중개인.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원칙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느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하고 광역. 별도 말이 없더라도. 그럼 원칙적은 사무소의 시도야.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거든요. 이따 배울 건데 이것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요. 확대 가능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습할게요. 이걸 좀 신경 써야 처음이니까 자세히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인데 어디냐? 아니, 서북구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서북구에서 A 계공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중개인이 영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업무 지역은 어디요? 서북구라 그랬어요? 시도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를 말해? 그래, 충청남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북구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충남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에 이것도 알고 있으면 틀려. 사무소 소재 시도까지 업무 지역이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관할 구역 내의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등록 관청 관할 구역은 뭐예요? 서북구를 말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틀린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모의고사 하면 쫓아와. 왜 틀렸냐? 등록 관청. 그럼 등록 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시도라고 답을 해. 또 그렇게 대답은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등록 관청은 시도가 아니라 어디요? 시군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틀려 나가. 이해됐죠? 예, 그런 지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됐죠? 그럼 대충 감 잡았어요? 감 잡았죠? 그럼 만약에 서울 강남에서 중개인 영업하다 그 사람 업무 지역은 어디? 서울특별시. 그렇죠? 그래, 업무 지역이 한정이 돼. 근데 어디에 가입하면? 정말 정보망 이제 전산망 이따 배울 건데, 전산망에 가입하면 확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정보망에 가입했다. 가입하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들 있잖아요. 부산에서 언론 매물들이 있을 거고 대전에서 언론 매물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디에 공개된 것만? 정보망.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는 대전, 부산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려.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구역 밖에도 가능하다. 그 법 조문 그대로 공부하세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은 전국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은 전국.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전국. 분사무소도 전국 적어놓으세요. 분사무소도 전국. 분사무소 전국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 있어요? 원칙은 사무소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도 관할구역 안에 중개되면 중개할 수 있다. 시도 동그라미 쳤어요?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어디를 말해? 광역시. 별도 말이 없더라도. 그리고 예,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위하여 중개하는 것은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거기서부터 밑에 보세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거기까지. 그 밑에다가 전국 확대 X라고 적으세요. 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 지문은 정확하지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 지문은 틀려버려요. 어디에 공개된 것만?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구역 밖에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그 겸업. 이제 겸업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겸업은 자 법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6가지. 거기서 아니 법인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한 것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거 6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겸업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네. 법인 개공은 업무 겸업이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중개업만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중개업만 해야 돼. 이 중개업만. 이게 원칙이고 겸업은 몇 가지만? 6가지만 해야 돼.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겠어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칙과 예가 정반대죠. 정반대죠. 봐보세요.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뭐만 해야 돼? 중개업.
겸업은 A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워. 정반대잖아요. 자유롭죠? 근데 겸업을 A적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을 때, 뭐 국가공무원법에서 일정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게 그런 규정들이 있어. 그러면 이 중개업도 영리행위거든. 중개업도 무슨 행위다? 영리행위. 그런 경우는 못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 옆에다 적어봐.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죠?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 A적으로 겸업 6가지 빈칸에다 적어보라고.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을 때만 겸업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이 6가지를 공부해야 돼. 자, 노란 글씨는 다른 법률 규정이란 뜻이에요. 글씨가 좀 그렇죠? 다른 법률 규정.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못한다. 다른 법에서 겸업을 못하게 했을 때는 못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겸업할 수가 없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겸업할 수가 없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겸업할 수가 없다. 됐어요? 자, 정리됐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되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6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 6가지 여기서.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워.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뒤에 보면 개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이게 중개업하고 편의점 같이 할 수도 있고, 중개업하고 담배 같이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중개업소에 가면 담배 파는 데 많잖아요. 아이, 그 유리창, 전지할 때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깨끗하게. 그죠? 뭐 담배 전시해 놓고, 안에서 꺼내다 팔면 되지. 그죠? 예. 근데 큰 돈은 안 된대. 내가 물어봤어. 큰 돈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담배를 팔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예, 고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손님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크게 아주 이제 뭐 잘 된지는 몰라도 담배 팔라고 그 많은 돈은 안 된대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른 업종하고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꼭 중개업이 아니더라도 비수기 때는 뭐 다른 업종 겸업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6가지, 이게 중요한데 6가지 볼게요. 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6가지, 이 6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6가지가 그 책을 보세요.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무슨 대행? 관리 대행. 임대 관리 및 적으세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 옆에다가 임대업 X라고 적었어요. 자, 임대업을 겸업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임대업을 겸업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뭘? 대행. 시험에 법인 개공 임대업을 같이 겸업할 수 있다. 틀려. 임대업을 할 수 있다. 틀리다고. 임대사업자, 여러분들 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해놓고 월세 받으려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타거든요. 뭐 인터넷 뜨던데. 법인 개공은 안 돼. 그럼 개인들은 가능하겠어요, 이거? 임대업이? 개인들은 임대업 할 수 있을까? 개인 개공은? 가능해. 그 이유는 겸업이 뭐니까? 자유로우니까. 근데 누가 안 된다? 법인 개공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6가지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 동그라미.
그 옆에다 적었어요. 부동산 개발 있잖아요. 개발 및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시험에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다 그건 틀려. 직접 법인이 부동산을 토지를 사들여갖고 개발해갖고 분양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개발에 관한 뭐? 아, 이 부동산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조언해 주는 거, 컨설팅 해 주는 거,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래? 상담을 컨설팅이라래. 영어로 컨설팅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또 컨설팅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랐고 못 본 사람이 상담은 내 공부해 놓고 아니 내가 경험해서 알아. 모의고사 7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또 컨설팅 나오니까 못 풀어보더라고. 뭔지 몰라갖고. 컨설팅이 상담이에요? 같은 용어는 같이 알아야 돼. 그죠? 그죠? 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업이라.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업을 이걸 말하는 프랜차이즈. 근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인 대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서공 대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은 등록이 된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그래도 틀려버리고 2차 수험시험 대상으로 틀려버려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그럼 직접 분양업을 겸업한다 그러면 틀려. 분양 뭐다? 대행. 자기가 직접 물건 해가지고 분양한 거 아니고 대행을 해준 거. 건설회사에서 집 지어주는 거 대행시키는 거. 분양 대행. 분양업 그러면 틀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주거 이전의 부선 용역 알선. 자, 소개 알선 이게 중요해요. 이사업체, 도배업체, 알선, 소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사업체 소개해 준 거 할 수 있다고. 이 중개업 하면은 중개하다 보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 필요하죠. 그러면 법인에서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고, 그렇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뭐 받고 10만 원 받고, 뭐 이런 형식으로 소개해주고 뭐 해주고 소개. 그럼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체를 운영한다. 그건 맞아? 틀려. 그럼 개인들은 직접 이사업체 같이 할 수 있어? 개인들은 할 수 있어. 왜? 자유로우니까. 개인들은 중개업도 하고 이사업도 같이 하고. 근데 법인은 이사업체 못하고 뭐만 소개해줘. 저 집 좋다. 저 집 소개해주고. 그렇죠? 아, 대부분 중개업소는 다 끼고 있어. 이사업체, 도배업체, 또 인테리어업자, 또 뭐, 또 금융업, 은행, 법무사 다 끼고 있어요.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고, 돈 빌릴 때, 아, 이거 집 사고 뭐 할 때 다 돈 빌리고 하잖아요. 은행 소개해주고. 다 끼고 있어. 중개업도 하고 이제 그런데 소개해주면 또 돈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소개비 받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근데 법인은 알선만 할 수 있어요. 소개만. 직접, 이렇게 뭐, 여기다 뭐라고 적어? 이사업체, 도배업체, 먼스, X. 알선을 한다고, 알선.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 안 된다고. 됐어요? 예,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소개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경공매. 경매. 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이런 걸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저 뒤에 경공매도 배워 실무 쪽에서 이것 때문에요. 겸업할 수 있거든요. 법인도 하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겸업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들은 못해. 왜 경공을 못하게 막아놨을까? 자격증이 없잖아요. 경공이 정도 할 점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놨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몇 가지? 6가지. 근데 처음에는 이 문장을 익숙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노란 글씨는 이제 시험용이고, 먼저 이 문장,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됐을 때 저 주의사항. 됐어요? 예. 주의됐을 때. 이렇게 해서 6가지. 실제로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 그러죠? 예. 흔들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겸업을 했을 때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할까? 우리 법에서는 초과 보수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도 괜찮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괜찮을 것 같아? 안 괜찮을 것 같아? 부동산 개발해준데 상담 5분 해줬어. 그리고 보수로 1억 달라. 5분 상담해주고 1억 받아 먹었어. 우리 법에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걸릴 것 같아? 너 많이 받았어? 안 걸릴 것 같아? 왜 안 걸려? 이것은 중개업이요, 겸업이요. 그래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능력만 있으면 1억 받든 2억 받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걸리지 않는다고. 됐어요? 그 이유는 중개업이 아닌 뭐니까? 겸업이니까.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마지막 제줄 합의한 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합의한 보수, 그리고 첫째 줄 후단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한 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예. 우리 법정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는 뜻이야. 많이 받아 먹어도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해됐어요? 예, 끝. 뭐 특수법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특수법인은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지역농협은 6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역농협은 6가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그렇죠. 전혀 무반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업무 범위까지 공부했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은 뭐 공부한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이 시간 처음에 공동사무소, 또 사무소 이전, 그리고 업무 범위 이걸 공부했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가볍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전하고도 관계없어.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이전하고도 관계없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집에 가서. 그렇죠? 예, 조금 쉬었다가 고용인 들어갑니다. 휴식 갈게요.